안녕하세요. 그림 읽기 각기입니다. 유사일의 미인은 회화의 어떤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미인도 사람이죠. 늙고 죽어요. 그래도 아름다움은 명작 속에서 오래 남아서 감동을 주고 때로는 정신을 빼놓기도 하죠. 지금부터 명화 속의 미인들을 보실 텐데요. 너무 많은 미인이 있어서 좀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평판과 어떤 제 개인적인 취향을 기준으로 전적으로 그 제 주관에 의한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자, 첫 번째 미인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보디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너스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해요. 이 그림을 그린 보디첼리는 한 여자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시모네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이뻐서 수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계속 받았대요. 뭐 화가들도 한몫했겠죠. 이 오른쪽 그림은 피에로 디 로렌초라는 화가가 그린 시모네타의 초상이에요. 이 가슴의 뱀은 클레오파트라를 떠올리게 하죠. 클레오파트라가 뱀한테 물려서 자살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모네타를 클레오파트라에 비유한 거죠. 하여튼 이 시모네타를 사랑하는 남자들의 대열에 보디첼리도 끼게 되죠. 그런데 전부 다 닭 쫓던 개가 됩니다. 당시 피렌체 최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의 동생인 줄리아노가 시모네타와 연인 관계가 되고 말죠. 자, 이 그림은 비너스와 마르스입니다. 비너스는 아프로디테고 마르스는 전쟁의 신 비너스의 남편이죠. 여기서 비너스는 시모네타를 모델로 그리고 마르스는 줄리아네를 모델로 삼았대요. 자, 뭐 이 그림을 그리면서 보디첼리는 속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보디첼리의 사랑은 짝사랑이 되고 맙니다. 근데 더 슬픈 건 이 아리따운 시모네타가 23살에 이른 나이에 그만 죽어요. 병으로. 그리고 보디첼리는 그 후로 34년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많은 작품에 이 시모네타의 얼굴을 그려넣게 됐죠. 우리가 방금 봤던 비너스의 탄생의 이 비너스 얼굴도 시모네타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보디첼리는 죽기 전에 시모네타의 발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네요. 자, 다음 그림은요,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담비를 든 여인입니다. 이 그림의 모델은 세실리아 갈레란이라는 여자입니다. 당시 밀라노 대공이었던 루드비코 스포르차의 애인이죠. 세실리아는 뭐 귀족집 딸이고, 그리고 류트라고 이렇게 기타같이 생긴 악기가 있어요. 그것도 연주할 줄 알고 시도 잘 썼대요.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교양을 갖추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모던 사포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할 정도로 재색을 겸비한 그런 여성이었죠. 이 그림의 흰 담비는 털이 뭐 더럽혀지면 흰 담비는 이렇게 스스로 자살을 한다네요. 그런 속설이 있어서 순정과 순결 이런 걸 상징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세실리아의 남편이었던 스포르차 가문의 상징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이 그림은 2차 대전 때 나치한테 한번 약탈을 당해요. 그리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아주 유명해졌죠. 지금은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아주 폴란드의 자랑거리로 잘 있습니다. 어쨌든 당대 이탈리아의 어떤 미인의 전형을 보여주죠.
다음 레오나르도의 또 다른 그림 한 점입니다. 암굴의 성모라고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 열풍 때 그때 아주 더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같은 버전으로 프랑스에도 한 점 있고 런던에도 한 점 있고 그래요. 가운데는 당연히 성모님이죠. 그리고 왼편의 아기는 아기 예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난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아기 예수겠죠. 손가락으로 성호를 그리네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요, 아기 예수가 넘어지지 않도록 뒤를 받쳐주고 있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정말 미인이죠. 뭐 천사니까 당연히 예뻐야 되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정말 자애롭고 빼어난 그런 얼굴입니다. 이렇게 얼굴에 있는 이목구비의 윤곽을 흐릿하게 하는 걸 이제 스푸마토라고 하죠. 글쎄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모나리자는 얼굴이 좀 흐리멍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천사는 이목구비가 진짜 살아있는 미인 같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명성에 비해서 그렇게 작품이 사실 많지 않아요. 스케치는 잔뜩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서 이 천사가 최고의 미인이라고 생각해서 뽑아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베아트리체 첸치의 초상입니다.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머리를 가꾸질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흰 천으로 이렇게 터번을 두르고 있죠. 그리고 청초하고 눈빛은 힘이 없고, 근데 뭔가 맘대로 하세요 하는 그런 체념적인 표정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뭘 좀 다 초월해버린 것 같은, 그죠? 이렇게 어리고 젊은 나이에 뭔가 초연한 듯 하면은 애처로워요. 그죠? 그런 복합적인 인상을 자아내는 그림이죠. 자, 이 가련한 여인은 귀족 집안 고명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미모를 갖고 태어났대요. 근데 이제 그 미모가 저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프란체스코 첸치가 굉장히 포악한 인간이었대요. 그래서 14살이 된 딸을 강간하고 가족들을 끝없이 폭행합니다. 인내 한계에 다다른 그 가족들이 이 베아트리체하고 같이 공모해서 프란체스코를 죽이죠. 그리고 발코니에서 밀어서 사고로 위장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좀. 그죠? 그래서 하이나나가 교황청에 고변을 하는 바람에 이 가족들은 모두 감옥에 들어가서 극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자백을 강요당합니다. 이 당시에 베아트리체의 미모와 함께 이제 이 사건이 로마 사람들한테 엄청난 화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교황은 또 다른 속이 있었어요. 이 첸치 가문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결국 이제 이 가족들을 모조리 다 사형을 언도하고 말죠. 그래서 22살밖에 안 된 이 베아트리체는 산탄젤로 성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목이 잘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화가들이 몇 있었어요. 귀도 레니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1차로 그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 그림이 계속 되풀이돼서 다른 버전으로 그려집니다. 현재는 로마의 발베리니 궁에 있는 버전이 가장 유명한데, 그런데 그걸 귀도 레니가 그린 게 아니라 엘리자베타 시란이라는 그 다음 때 여류 화가가 있어요. 그 화가가 그렸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해요. 어쨌든 이 베아트리체의 불쌍한 얘기와 함께 이 그림은 굉장히 사랑받고 있죠. 이 그림에 대해서는 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디트입니다. 유디트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여자 영웅이죠.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이 젊고 예쁜 과부였던 유디트가 홀로 이제 적장의 막사에 가서 미인계를 쓰죠. 그래서 이제 적장 홀로페르네스가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을 때 목을 치죠. 그리고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무슨 애국심, 어떤 나라를 위한 헌신, 이런 주제를 얘기하고 싶을 때 많이 그려지죠. 그래서 유디트를 소재로 한 수많은 명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유디트 얼굴 중에서 이 크리스토퍼 알로리의 유디트가 제일 예쁜 것 같아서 뽑아봤어요. 이 유디트의 모델은 알로리의 애인 마자파라라는 여자였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알로리를 떠나요. 알로리가 차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유디트의 얼굴로 실현한 이 애인을 그려놓고 유디트가 들고 있는 저 목 있죠. 홀로페르네스의 목은 자기 얼굴로 그렸답니다. 뭐 충격이 어마어마했나 보죠. 아니면 뭐 떠나려면 내 목을 가지고 가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유디트를 돕는 이 늙은 하녀는 마자파라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라네요. 똑같은 구도로 그린 다른 버전의 그림이 두 점 있는데 피렌체 피티궁에 있는 이 그림이 제일 예뻐요, 정말. 다음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입니다. 눈썹이 없어서 뭐 네덜란드의 모나리자, 뭐 북부의 모나리자 이렇게도 불리죠. 베르메르는 렘브란트나 프란스 할스 이런 화가들과 함께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그런 화가죠. 그리고 또 렘브란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주 빛을 잘 다룬 거장입니다. 자, 그림 잠깐 보실까요? 화폭의 정중앙에 당연히 진주귀걸이가 있네요. 그래서 진주귀걸이가 참 대단해요. 보시면은 아래쪽엔 하얀 옷깃을 살짝 비추고 있죠. 그리고 왼편에서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는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생기를 더하죠. 그리고 그 진주의 하이라이트하고 동급으로 까만 눈동자와 입술에 또 역시 묘한 빛의 흔적이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하긴 뭐 베르메르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덜 채워진 부분, 우리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영화나 소설 같은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영화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진주귀걸이를 한 여인. 거기서 스칼렛 요한슨이 베르메르의 집안에 하녀 역을 해서 이 그림과 비슷한 분장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자, 엄청 화려한 그림이죠. 자, 먼저 이 드레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옷 한 벌 자체가 무슨 정원 하나 같죠. 그리고 주변의 가구들도 아주 우아합니다. 그리고 저쪽 거울에 비친 서재, 그리고 꼭 이 부인은 이렇게 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하죠. 그리고 이 그림의 주제는 바로 이 미모입니다. 굉장한 미인이죠. 자, 누구냐면 루이 15세의 측실. 측실은 첩이에요. 퐁파도르 후작 부인의 초상입니다. 이 퐁파도르 후작 부인은 루이 15세의 애인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대요. 그런데 뭐 너무 예뻐서 뭐 왕이 어쩔 줄 몰랐나 보죠. 뭐. 그리고 은행가 집안 출신으로 단순한 첩이 아니라 정책에 아주 깊이 관여했던 그런 조언자였고, 그리고 절세 미인이고 아주 똑똑한 야심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퐁파도르 부인의 조언으로 프랑스의 어떤 세비야 도자기가 명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예술과 계몽사상을 적극 후원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독보적으로 예쁘고 똑똑하니까 뭐 이렇게 질투나 시기도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는 푸아송 에이드, 푸아송이 생선이란 뜻이거든요. 이쪽 친정 쪽 집안 성이 푸아송이에요. 예. 그래서 푸아송 에이드 하는 그런 생선 스튜라는 그런 비아냥 섞인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은행가는 부르주아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귀족 출신이 아니니까 더 그런 게 많았겠죠. 그리고 아주 쉬운 어떤 비난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치하고 낭비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원래 부자였어요.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왕실이 재정난을 겪을 때 친정돈을 끌어와서 도와준 적도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세평에는 억울한 점이 좀 있겠네요. 예. 뭐 어쨌든 그런 거 다 떠나서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프랑스와 부시에라는 사람이에요. 보통 프랑스와 부시에는 조금 외설적이고 예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미술의 취향을 우리가 로코코 양식이라고 하는데, 로코코 양식이 추구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예쁜 거죠. 그런 시대에 프랑스와 부시에의 솜씨나 그리고 퐁파드르 부인의 미모는 하나의 로코코의 상징이라고 할 만하죠. 자,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쁘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미모는 뭐 옷이 화려할 필요도 없죠. 그죠? 아유, 그리고 저 손에 들고 있는 장미를 보십시오. 세상에 저렇게 초라한 장미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미모에 압도돼 버리죠. 자, 이 그림은 프란츠 빈트할터라는 화가가 그렸는데요. 그림의 주인공은 몽트랑시 공작 부인이래요. 빈트할터는 독일 바젠 출신이죠. 그런데 주로 파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종교화나 역사를 좀 그려야 유명해지는데, 이 빈트할터는 애초부터 그냥 초상화를 쭉 갔대요. 그래서 당시에 그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까지 그렸던, 그런 영예를 누리던 대표적인 초상화가죠. 그리고 그림의 주인공이 된 몽트랑시 공작 부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건지 알려진 바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 뭐 어마어마하게 예쁘다는 것 빼고는 솔직히 더 뭐 알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자, 이번에는 러시아 밀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아래를 착 내려다보는 아주 도도한 눈빛이죠. 눈썹은 아주 검고 짙은데 그 풍성하지 않은 모피 질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 그림 어디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국내에 소개된 그 민음사에서 나온 그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책 도판, 표지 도판 있죠? 거기에 이 그림이 쓰였어요. 실제 이 그림의 모델이 누군지는 몰라요. 톨스토이하고 이 그림의 화가인 그람스코이가 아주 친했대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에 등장하는 미알코프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그람스코이를 모델로 했다고 해요. 소설에 어떤 묘사된 안나 까레니나의 모습과 이 그림이 아주 뭐 흡사하다는 점을 들어서 그냥 이 그림의 모델은 안나 까레니나다 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누굴 보고 그려야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당시에 어떤 여자를 모델로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하도 묘한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일단 그람스코이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두 자녀가 죽어요. 그리고 본인도 4년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그림을 소장하는 사람들도 뭐 불행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뭐 이게 막 그 일요일 아침에 하는 그 서프라이즈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 러시아 역사가 되게 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을 소장한 사람들이 그 무사하기 힘들 만한 환경이기도 했죠. 예. 그림이 너무 이제 신비롭고 아름다우니까 뭐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말들이 또 덧붙기도 했겠죠. 뭐 근데 그런 저주가 실제로 있다고 해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그림을 갖고 싶어요. 급사를 맞아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이런 그림을 옆에 두고 볼 수 있다면요. 자, 많이 본 것 같은 그림이죠. 앙리오 부인의 초상입니다.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요새 그 앤 해서웨이 있죠. 앤 해서웨이에다가 줄리엣 비노시를 섞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작가는 인상파가 르누아르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파 그림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이 인상파에 환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서양 회화에 대한 정보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괜히 이제 인상파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환상을 가지고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뭐 화폭도 작고 특히 르누아르 그림은 무슨 막 털실을 흩어놓은 것 같아 갖고 좀 실망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요. 예. 그래도 인상파의 장점은 분명히 있죠. 그런 게 잘 발휘되면 아주 훌륭한 명작이 됩니다. 자, 미인을 그린 초상화가 미인보다 더 예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는 사람의 감정이 그림에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회화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에서 보셨던 레오나르도나 보티첼리에 비해서 이 그림은 그냥 성의 없이 붓을 몇 번 휘두른 것 같은데 그 붓 끝에서 이렇게 사랑스럽고 순한 여인의 얼굴이 나오네요. 그죠? 모델이 된 앙리오 부인은 파리 시내에서 어떤 유명한 배우였대요. 르누아르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요. 근데 어느 날 극장에 불이 나요. 그래서 나왔는데 극장 안에 남아있던 애완견을 구하려고 뛰어들어갔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대요. 근데 이제 후에 르누아르는 계속 이 일을 두고 똥개 새끼 때문에 어이없이 앙리오 부인이 죽었다고 자주 그렇게 한탄을 하고 투덜거렸다고 해요. 진짜 좋아했나 봐요. 좋은 화가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뿜어낼 수가 있었겠죠. 정말 사랑스러운 앙리오 부인의 초상이었습니다. 자, 제가 쭉 시대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좀 어긋나게 이 그림을 한번 올려봅니다. 의자의 성모로 알려져 있는 라파엘로의 작품입니다. 뭐 라파엘로는 성모의 화가라고 하죠. 하나같이 다 빼어난 그런 성모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성모 마리아님을 뭐 감히 예쁘네 어쩌네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일단 아니죠. 예.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신성한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자의 성모는 세속의 그냥 아름다운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인의 반열에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성과 신성성을 슬쩍 바꿔놨는데 그렇다고 누가 뭐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감동이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토실토실한 애기,
원래 다른 아기 예수들은 아기답지 않게 좀 점잖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이게 사실 크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강한 매력이 있는 그런 명작입니다. 라파엘은 뭐 여기서 사실상 르네상스를 넘어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모 그림이고, 이 그림이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기도 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사실 더 많은 미인들이 그림 속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명화 속의 미남 편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